강세장은 항상 정확히 같은 단계를 거쳐 전개됩니다. 먼저 축적 단계가 있죠. 스마트머니는 펀더멘털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일찍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모멘텀이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이야기에 눈을 뜨고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포모와 환희가 찾아옵니다. 모두가 내러티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매수를 외치고 가격은 공격적으로 상승하여 폭발적인 고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내러티브는 결국 반전되고 추세는 크게 꺾이게 되죠. 오늘날 시장의 특정 부분은 이환희 단계에 있어 진정한 멜트업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부분은 이제 막 주요 강세장을 시작하여 현재 축적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실수 중 하나로 이어지곤 합니다. 반면 이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고점 근처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축적 단계로 자본을 순환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세상의 99%의 투자자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복리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짧은 시간 창에 아직 머물러 있지만 기본 펀더멘털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특정 섹터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현재 환희를 경험하고 있는 경제 부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형성되고 있는 다음 강세장을 직접적으로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세장의 환희와 새로운 축적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그리고 그 수익률의 2배, 3배를 추종하는 QLD와 TQQQ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들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냥 QQQ 사놓고 수면제 먹고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젊을 때는 무조건 TQQQ지. 3배 레버리지의 마법을 믿어. 이런 이야기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네, 과거 10년 아니 15년 동안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디지털화, 가상현실에 미쳐있던 15년을 보냈으니까요. 물리적인 재료가 필요 없는 그저 코드 몇 줄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중심에 나스닥이 있었고 QQQ, QLD, TQQQ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똑같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NBER, 즉 전미경제연구소가 자산 버블을 분류하는 공식 기준은 이렇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최소 100% 이상 상승해야 하고 그 같은 기간 폭넓은 시장 대비 100% 이상 아웃퍼폼해야 합니다. 반도체 지수는 지난 2년 동안 150% 급등했고 그 같은 기간 S&P 500을 120% 아웃퍼폼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의 공식적인 버블 기준에 반도체가 정확히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1년 전인 2025년 4월 저희는 반도체 주식이 멜트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만에 가장 위대한 투자 기회 중 하나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지수는 3배나 올랐죠. 지금 저희는 반도체 주식 포지션의 노출을 크게 줄이고 대신 이 멜트업의 결과로 이익을 얻을 곳으로 자본을 이동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차트 위의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일 섹터로 기록적인 속도로 흘러들어간 수조 달러의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이미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극도로 자본 집약적입니다. 산업용 입력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양의 에너지, 인력이 필요하죠. 장비와 재료, 칩을 운반하기 위한 건설과 운송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더 많은 에너지나 원자재, 심지어 더 많은 개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수익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더 많은 사람에게 팔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반도체는 다릅니다. 반도체 주식에 수조 달러가 투자되는 부문.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보아온 소프트웨어 주식의 투자 붐과 같지 않습니다. 후자는 훨씬 더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두고 물리적인 병목 현상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수조 달러의 자본이 극도로 에너지와 자본 집약적인 공간으로 흘러들어갈 때 우리는 그 자본이 실제 사물의 가격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만의 수출 증가율을 보십시오. 대만의 수출은 주로 반도체 관련 제품이며 주로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십시오. 대만의 수출이 급증한 직후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는 것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되죠? 수십억 달러어치의 칩이 생산될 때
그 칩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인프라와 에너지를 구축해야 하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수조 달러의 투자, 붐이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의 기저에서 상승 전환할 것임을 의미하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이었던 모든 것이 앞으로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닐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던 시기에 좋은 성과를 냈던 주식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주식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이란 전쟁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진 문제라고 믿을 만한 아주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원자재 가격은 매우 순환적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호황을 거치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불황을 거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식별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꽤 명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원자재 가격 차트를 보면 20년 주기에 이 극도로 순환적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본질적으로 평균 회귀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높을 때 많은 자본과 투자가 그 분야로 흘러들어가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고 결국 구조적인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가격을 다시 낮춥니다. 반대로 가격이 낮을 때 원자재는 투자하기에 덜 수익성 있는 분야가 되어 생산 능력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을 다시 밀어올립니다. 자, 이제 다시 QQQ, QLD, TQQQ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투자자들이 물리적인 세계에 무관심해진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스닥을 추종하는 이 종목들은 미친 듯이 올랐죠. QLD나 TQQQ로 엄청난 수익을 인증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2022년과 2026년의 석유 충격을 일으키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시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본이 배분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에서 벗어나 AI를 구동하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과정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완전한 광기로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AI와 전기차 같은 새로운 기술은 이미 리튬 같은 금속의 사용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수요 곡선은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는 구조적인 적자를 겪고 있으며 AI가 케이블, 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등 기술과 관련된 모든 것에 엄청난 양의 구리를 요구함에 따라 이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구동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AI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이제서야 그것이 다시 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력 수요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포물선을 그릴 것입니다. 그 결과 AI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엄청난 수익을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프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들의 수익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할 뿐만 아니라 이 섹터 내에는 여전히 극도로 저렴한 특정 주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본이 시장의 이 부분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게 유지되고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세상, 물리적인 자원과 인프라가 다시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동안 우리가 맹신해왔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먹고 자란 기술주 중심의 QQQ가 과거 15년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QLD, 특히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레버리지 ETF는 횡보장이나 변동성 장세에서는 계좌가 녹아내리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시장이 요동칠 때 TQQQ를 들고 밤잠을 설칠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QQQ 투자를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 기업들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투자 환경에 거대한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남들이 환희에 차서 TQQQ를 외칠 때 우리는 냉정하게 매크로 경제의 흐름을 읽고 자본을 어디로 이동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AI의 환희가 만들어낼 새로운 강세장, 스마트머니가 지금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그곳 말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에 있을 6개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식별했습니다. 이 주식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극적인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며 아마도 오늘날 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비대칭적인 투자 기회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환희에 찬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다가올 인플레이션 시대, 물리적 세계의 귀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QQQ, QLD, TQQQ에만 갇혀있지 마십시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다가올 메가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올라타는 자만이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